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제가 소방학개론을 새로 하게 됐어요. 이제 부산에서는 제가 수업을 처음 하게 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수업을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수업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오리엔테이션 원래 길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좀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래 바로바로 수업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오늘 제가 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 이름은 거기 책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진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여기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어제는 울산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왔어요. 울산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목요일 날은 대전 가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동에 있는 기숙학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봤나 모르겠는데 TV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소방학은 제가 어쨌든 요번에도 그렇고 계속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 거다라는 스타일 알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한번 수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번하고 이제 저번 그 하반기 시험을 잠깐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공부가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자신감이 잘 안 생기고 그럴 때는 작년 하반기 문제 풀어보세요 한번. 그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죠? 풀어봐서 알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되게 쉬웠어요 작년 하반기 때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시험을 생각을 하고 올 상반기 때 시험 봤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올 상반기는 어땠죠? 시험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뭐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봤을 때 좀 난이도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번 시험은 공개되고 나서 첫 시험이었죠. 출제하는 분들이 바짝 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게 만약에 그 출제가 됐는데 모순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오답 같은 게 발견이 되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치명타란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몸을 사렸던 게 보인 게 작년 하반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올 상반기 조금 어렵게 냈는데 그 관계복귀에서 복수정당 나와버리고 막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는 실패는 아니다. 아마 그 요번에 뭐 하반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반기 때 있다라고 한다면 특채생 위주로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뭐 안 뽑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일부 몇몇 도시들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난이도는 계속 요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제도가 바뀌면은 가장 쉽게 낸 다음에 그 난이도를 바탕으로 해서 난이도는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가르치는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간부보생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소방학이나 관계복귀, 뭐 관계복귀도 결국 이제 내가 가르치게 될 건데, 오늘은 그 소방학이나 관계복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게끔 일단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1회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번 시험을 도전을 했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1회독을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지금 처음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방학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의 아마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거 소방학개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외워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감이 잘 안 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좀 이제 속된 표현으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한다고 하지, 끌고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는 게 일단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다 박아줄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연소이론하고 화재이론하고 소화이론에서 총 16문제가 나왔어요. 8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5주 정도를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의 재난관리론 부분, 그 부분까지 하면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수업을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다 보면 이게 과학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알 거야. 화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요 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줄 거야. 알겠습니까?
저 중학교를 안 나와서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뭐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수업하다가 생각나면 그때 할게요. 사실 내가 낯을 굉장히 가리는 편이라서 진짜 낯을 많이 가려.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부끄러워 죽겠거든. 그 뭐 얘기해봐야 말만 계속 꼬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수업이야. 그냥 수업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교재 한번 보세요. 그 혹시 내 교재가 없고 다른 뭐 이제 교재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요, 연소 파트 보시면 됩니다. 연소. 왜냐하면 다른 교재는 뭐 소방의 역사가 먼저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일단 이 책을 구성할 때 연소를 먼저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처음 이거 진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좀 반짝반짝해. 머리도 좀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때 어려운 거 왕창 해놓는 게 좋아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의지가 꺾여갈 때쯤에 뭐 역사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은 일단 다른 책들하고는 다르게 연소 파트를 먼저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시간을 좀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자, 보시면 첫 번째 연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나한테 던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연소가 뭐예요, 연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소? 그렇죠. 보통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연소가 뭐냐면 그냥 불에 타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뭐라고? 불에 타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면접 보러 가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연소가 뭡니까? 불에 타는 거요. 되게 뻘쭘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자, 뭐가 타는 거지? 탈만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탈만한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가연물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그러더라. 저 애들이 되게 똘똘해졌어요. 중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나 봐. 근데 물어봐. 그 연소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아, 산소요. 오, 산소부터 얘기하는 거야. 나는 탈물질을 예상하거든? 근데 갑자기 애들이 산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가 필요하냐? 일단 연소라고 하는 게, 자, 연소라는 게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결합을 해야 돼요? 산소가 결합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우리 이제 한글로 산소라고 쓴 다음에 나는 이제 화학식으로 여기다 O2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가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불에 잘 타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주로 유기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유기물이란 말 들어봤죠? 유기물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보통 유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이 보통 불에 잘 탑니다. 그랬더니 어떤 천재 같은 애가 나한테 물어봐. 이산화탄소는 안 타던데요? 천재죠. 이산화탄소만 빼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산화탄소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완전 산화 물질이라 그래서 걔는 산소가 더 이상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가 있지만 유일하게 안 타는 애야. 소화 약재로 활용을 하죠. 근데 어쨌든 그건 됐고, 일반적으로 이 가연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라든가 수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요 수소는 얘가 잘 타는 걸 도와주는 애거든요. 요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걸 가연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연소가 일어난대. 그럼 연소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소는 여기서 완전 연소를 얘기해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딱 타는 거. 알겠습니까? 산소가 충분해서 완벽하게 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게 만들어지죠. 앞으로 여러분들 나랑 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연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 탄소가 산소랑 완벽하게 결합을 해. 더 이상 결합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불에 안 타는 유일한 탄소를 가진 물질 뭐다?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의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얘가 완벽하게 연소가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렇죠. 그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이런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만들어지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연소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가 발생하지? 빛에너지라든가 열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발생되는 전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식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니? 연소가 뭐야 그러면? 가연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열과 빛을 내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오이씨, 그렇게 복잡하네. 차근차근 머릿속에 넣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그럼 연소라는 건 가연물이 뭐랑 결합하는 거지?
산소와 결합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산화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산화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산화반응이란 말을 보면은 또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앞으로 나랑 같이 소방 공부를 하다가 산화반응이란 말 나오죠? 우리 소방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연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문제 풀다가 산화반응이란 말 때문에 잘 못 풀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소방에서는 연소라고 놓고 문제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뭐를 낸다고? 빛과 열을 내면서 탄대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을 내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무슨 반응? 그렇죠. 발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연소의 종류에서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집착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말뜻만 기억하세요. 이게 소방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서 내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정상연소는 말 그대로 뭐지? 그냥 깔끔하게 잘 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연소 형태를 정상연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정상연소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일단 잘 못하면 비정상연소입니다. 소위 말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면 그건 비정상연소가 되겠지. 반대로 너무 잘 타도 문제입니다. 너무 잘 타는 건 뭘까요? 폭발해버리는 거야. 폭발도 뭐다? 비정상연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무 덜 타는 불완전연소, 너무 잘 타는 폭발은 비정상연소고 그 외의 건 전부 정상연소예요. 알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한 번은 어떤 애가 질문한 적 있어. 비정상연소인데 왜 이거 폭발이 들어가 있죠? 폭발이 바로 비정상연소야. 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너무 빨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완전연소랑 불완전연소. 이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 이 완전연소하고 불완전연소를 얘기하는데 완전연소냐 불완전연소냐를 나누는 기준은 철저하게 뭡니까? 바로 얘입니다. 자, 산소가, 자, 보세요. 산소가 만약에 충분하게 공급이 됐어. 충분하게 공급이 됐다면 우리는 그때 그걸 뭐라고 부르지? 자, 그걸 뭐라고 부르지? 이걸 완전연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충분하지가 못해. 얘가 만약에 불충분해요. 자,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로 일단 우리가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탄소가 산소랑 충분히 반응을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최종 연소 생성물로 뭐가 만들어지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자, 근데 만약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어. 그럼 충분히 산소가 결합을 안 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다 말았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일산화탄소죠. 완벽하게 탄 거예요? 타다 만 거예요? 타다 만 거죠. 그럼 이거는 더 탈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인 가연성 증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 이 프로 얘기해도 되나? 집사부일체인가는 프로 봤어요? 아, 좋은 프로야. 이번에는 소방관들 나오는 거 있었죠. 백드래프트 실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방학교 가면 그거 실제로 해요. 그런데 그 백드래프트 실험할 때 혹시 봤나 모르겠어. 연기가 쫙 뿜어져 나오죠. 그러다 갑자기 그 연기에 불이 팍 붙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얘입니다. 근데 얘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탄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일산화탄소는 대표적인 무슨 증기다? 가연성 증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산화탄소가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충은 이렇습니다. 얼개는. 자, 그런 다음에 책 보세요. 완전 연소 나오네요. 뭐라고 돼 있어? 연소 중에 충분한 산소라는 말 나오죠? 요게 뭐 키워드네요. 충분한 산소 그러면 무슨 연소? 완전 연소가 된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밑에 박스 한번 볼래요? 요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요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 자, 그런데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는 애는 바보야. 왜? 앞으로 여러분들 외우는 양을 줄여야 돼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내가 요거 쉬운 말로 바꿔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보세요. 요 시험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가연성 가스 연소 시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지금 우리 시간에 설명해줬다. 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이 이거다. 잘 타요. 잘 탄다.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쳐봐. 산소 농도가 충분히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1번 잘 탄다. 그 초등학교 문제도 그렇게 안 나와요 요즘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니? 잘 탄다는 말을 좀 멋있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멋있게 바꾸는 게 거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멋있게 바꿨대? 첫 번째 보자. 가 뭐라고 돼 있니? 연소 속도가 빨라진대.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잘 탄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뭐야? 화염의 온도가 높아진대. 뭐라고 하죠? 잘 탄다. 자, 세 번째, 발화 온도가 낮아진대. 자, 발화 온도는 불이 붙는 온도거든. 불이 붙는 온도가 낮아진대. 잘 탄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폭발 한계.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요 한계가 넓어지면 요 사이로 들어오면 불 붙거든. 이게 넓어진대. 겁내 위험해지는 거야. 불에 잘 탄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점화 에너지가 낮아진대. 점화 에너지가 낮아진대. 불 붙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 조금만 불 붙여도 그냥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이 말들은 잘 탄다라는 말이야. 이것만 구분해 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면 너무 외울 게 많다고. 알겠습니까? 난 여러분들 믿어요. 지금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 1회독 하고 나서 이렇게 와서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연소인데요. 자, 불완전 연소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불완전 연소는 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그 시커먼 연기가 소위 말해서 그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을음이 뭔데? 타다 마른 탄소가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야 얘. 이 지금 탄소가루가 완벽하게 탔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 저게 안 탔어. 그 시커먼 가루가 날리지? 그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게 바로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스에 또 나와 있다? 그럼 불완전 연소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뭐죠? 잘 안 타면 돼요. 잘 안 타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그럼 박스에 있는 말도 전부 뭘까? 잘 안 타는 조건이에요. 잘 안 타는 조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거였다. 불완전 연소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산소가 불충분해야 된대.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야 된대. 그렇다. 약간 미안한데 이 불충분이란 말 별로 안 예뻐. 이게 부족이야, 부족. 이렇게 적어줄게. 부족이야, 부족. 요게 좀 더 느낌이 더 올 것 같아. 산소가 부족을 해. 그러면 이게 지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산소가 부족한 조건.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라는 말 나오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자, 근데 이 말을 좀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대신에 뭐가 많다는 얘기니? 그렇죠. 공기보다는 오히려 가연물질이 더 많은 경우도 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도시락 싸줬는데 반찬이 적은지 밥이 많든지 똑같은 말이잖아. 나 보통 먹는 걸로 예를 드는데 엄마 반찬이 너무 부족해. 그럼 진짜 엄마가 반찬을 멸치대가리 2개 넣어주신 거야. 아니면 반찬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밥을 밥통째로 주셨어. 둘 다 똑같은 말이야. 반찬이 부족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야. 공기가 진짜 부족했든지 아니면 가연물질이 너무 많든지. 그게 가하고 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연소 생성물의 배기가 불량할 때 요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밀폐입니다. 밀폐. 밀폐가 돼 있으면 당연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산소가 부족할 때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말 되게 어렵게 썼지? 이런 걸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 조성이 균일하지 못하면 타다 안 타다 타다 안 타다 이러거든. 그 안 타다라는 말이 바로 불완전 연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위 온도가 낮을 때 잘 안 타겠죠. 자, 내가 써놓진 않지만 이런 거 나오겠네. 습도가? 그렇죠.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니? 막 무슨 게 밀림 아마존 우림 이런 데 가가지고 습기 찬 데서 막 이거 비벼봐. 연기만 나오고 불 잘 안 붙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암기량 최대 줄여주는 거야. 이거 다 외우세요. 이런 짓 안 해요. 읽고 그냥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야 라는 거 보여준 거고, 자, 지금부터는 수업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4쪽 5쪽을 지금 요 시간 끝날 때까지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바짝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연소 반응식이야. 자, 연소 반응식하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이론 산소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랬어. 내가 뭐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뻥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애들한테 분명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하반기 시험 때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 야, 이거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 건 교수님들이 쫄아서 그런 거고 상반기 때 분명히 계산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한두 개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연소 생성물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왜? 항상 이 우리 소방에서 시작이 뭐냐면 연소 생성물이야.
이 그러니까 연소 생성도 있잖아요. 화학 반응식, 연소 반응식이 가장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애들한테 우리 문제풀이반이나 뭐 이런 거 모의고사반 할 때 계속 연습을 했다. 좀 어렵게 했어요. 고등학교 화학책에 있는 내용 살짝 들고 와서 막 해주고 이랬거든. 비웃는 문제가 나왔죠. 우리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이게 나와버렸어. 프로판 답이 5였어 그냥. 근데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더니 답 5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계산 문제처럼 냈지만 우리 애들은 하도 많이 하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다 외워진 거야. 1, 5, 3, 4 이렇게 외운 거지. 근데 그만큼 얘가 어떻다? 연소 반응식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연소 반응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작년 작년이라 재작년 2017년도 하반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시험장 가서 직접 시험을 봐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원을 해와야 되니까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책에다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론공기랑 계산한 문제였어요. 같이 내가 묶어서 설명을 해주면 요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지. 근데 요거 그냥 원래는 숫자를 좀 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나왔던 그 문제 그대로 좀 어렵게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어렵게 설명하고 숫자 쉽게 잠깐 바꿔가지고 한번 다시 해줄게요. 알겠죠? 자, 들어보세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표준 상태에서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21%래. 자, 들어보자. 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이걸 깔아준 거야.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를 가져왔지? 자, 만약에 공기가 100만큼 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얼마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21만큼이 요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공기를 100만큼 가져오면 그 안에 산소가 21이 들어있구나. 내가 산소가 21이 필요하면 공기를 얼마 가져와야겠구나? 100을 가져오면 그 안에 산소가 21이 있겠구나. 이 얘기라고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메테인. 자, 메테인지 메탄을 얘기하는 거야. 자, 메탄이 완전 연소하는데 라는 말 나오죠. 자, 그럼 일단 등장인물은 메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완전 연소라는 말 나오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쓰세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완전 연소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 자, O2. 자, 그 다음에 완전 연소하면 뭐 만들어졌니? 그렇죠.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H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의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야? 야, 여기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쪽으로 다 넘기라는 얘기야.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지. 이 화학 반응 일어날 때 절대로 질량 바뀌면 안 돼. 질량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만들어지는 게 수소폭탄이야. 태양이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내놔. 수소 핵융합 반응.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니네 그랬다가는 죽는다. 큰일 난다 이거. 연소 한번 잃으면 지구 폭발해버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럼 질량 보존된다는 말 뭐예요?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와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맞춰볼게. 이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봤을 거야. 자, 여기 왼쪽에 탄소 몇 개 있어요? 숫자가 없으면 그냥 1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왼쪽에 탄소 몇 개? 1개. 자, 여기 몇 개? 1개. 건드리지 마세요. 이랬더니 알겠습니까? 자, 여기 수소 몇 개죠? 4개. 자, 근데 여기 몇 개야? 2개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 2를 지우고 4를 쓰는 순간에 지구 멸망. 아니, 물 다 사라진다고. 알겠습니까? 네가 물을 없앤 거야. 축하해. 그럼 안 돼.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4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아니? 앞에서 얼마 써주면 되니? 몰랐지. 2는 4야. 알겠습니까? 어휴, 이거 어디부터 가르쳐야 돼? 곱셈부터, 이씨. 자, 여기 2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2는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괜찮아. 오늘은 낯가리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 나중에 축제 분위기로 하자. 자, 그래서 수소 4개 맞췄어. 알겠습니까? 이해돼? 자, 그럼 됐어. 여기는요? 여기는 탄소 개수 맞았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1로 가는 거야. 끝. 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아닌데?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산소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가서 맞출까? 여기 가서. 자, 보자. 요렇게 곱하죠? 그럼 산소 몇 개가 돼? 2개 플러스. 자, 요렇게 곱할 거지? 여기 1이 생략돼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몇 개? 2개. 그 토탈 몇 개입니까? 4개. 그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는 총 4개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여기 지금 몇 개 있어? 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써주시는 거고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1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 끝이야. 자,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중학교 다니는 사촌동생들한테 물어봐봐. 되게 알려줄 거야. 친절하게. 그것도 모르냐 형? 이러면서 알려줘.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제 장난으로 한 얘기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걸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자, 여기 됐어요.
자,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얘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녀석의 의미가 뭡니까? 자, 뭘 것 같냐면요, 이거죠. 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이거다. 야, 얘가 메탄이 하나가 반응을 하려면 무조건 산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이 얘기야. 맞습니까? 그 얘기는 얘가 만약에 1리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리터가 있어야 된다? 2리터가 있어야 된다. 항상 얘랑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2로 반응한다. 지금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는 무조건 1대2로 반응하는 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에 시험에 그거였잖아. 이거 1세제곱미터면 얘 얼마 필요한, 이게 답이었잖아. 그 앞에 있는 화학식만 완성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 이번에 나온 게. 알겠습니까? 근데 재작년 하반기 문제 절대 그게 아니었어. 자, 이래놓고는 이제 뭘 물어봤냐? 그래놓고는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물어봤어요. 뭐야? 자, 해볼게. 지금 얘 의미가 뭐라고? 이게 지금 뭐의 양이니? 이게 메탄의 부피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우리 어려우면 이렇게 하자. 이거 그냥 1리터라고 할게. 자, 메탄을 내가 1리터를 연소를 시킬 거야. 맞습니까? 자, 메탄 1리터 연소시키려면 이건 뭐였니? 산소잖아. 산소가 얼마 필요하다는 거야? 2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공기 중에 산소만 빼가지고 공급할 자신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공기 전체를 줘야 된다고. 맞습니까? 근데 공기 전체를 주면 산소가 부족하잖아. 공기를 2리터 주면 산소는 그 안에 21%밖에 안 들어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공기를 어떻게 해야 되니? 많이 줘야 되겠지? 그걸 마지막으로 비례식으로 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비례식이 제일 쉬워. 공식 곱하는 건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습니까? 문제풀이 할 때. 자, 그러면 비례식으로는 이 얘기야. 너 지금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나 산소 2리터 필요한데?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공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100리터를 가져오자니? 그럼 그 안에 산소가 얼마 들어있어? 지금 현재로 하면 21리터가 들어있대요. 아이고. 21리터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맞습니까? 근데 네가 필요한 산소가 얼마라고? 나는 산소가 2리터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공기를 얼마 가져와야 될까? 이거잖아요. 지금 알겠어요? 요거 이해돼? 눈높이 뭐 이런 거야? 그 눈높이 학습처럼 됐어. 그지? 자, 이거 계산할 줄 알아? 비례식? Do you know 비례식? 그 얘기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계산하니까 21x는 얼마? 200이 되는 거고, 이거 대충 계산하잖아요. 그럼 9.5가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생각 잘해야 돼. 이 9.5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와, 내가 비례식을 풀었어 막 감동받고 있어. 근데 뭔지 몰라. 뭘 구한 거지 내가 지금? 우리 뭐 구했니? 그렇죠. 공기량 구한 거야. 공기량. 알겠습니까? 요 2리터를 공급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한 거라고. 맞니? 야,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기량이야. 결론 나왔네. 자, 우리가 흘러 온 게 뭐야? 메탄 1리터를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의 양이 지금 9.5리터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마지막 읽어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이때 이론 공기량은 메탄이 차지하는 부피, 최적이 부피야. 부피의 몇 배니? 이렇게 물어봤지? 몇 배니 지금? 9.5배. 그게 답이었다고. 알겠습니까? 요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였어. 이 문제는 충분히 출제를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왠 줄 알아요? 이게 소방학교 교재 나오는 내용이야. 그럼 소방학교 교재를 달달 외우면 되겠네. 이 책 갖다 버리면 되겠네. 아니지. 소방학교에서는 딱 9.5배라고만 나와요. 풀이 과정을 안 줘요. 알겠습니까? 그 풀이 과정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게 바로 이론 공기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계산 문제만 나오면 그냥 손 놔버리는 애들 있어. 그래서 요걸 숫자를 잠깐 간단하게만 바꿔줄게. 알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해주는 거 알겠죠? 자, 들어봐봐. 이걸 어떻게 바꾸니까 애들이 이해하냐면, 너네 지금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 21 때문에 짜증나지 않았니? 21 때문에 짜증나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볼게. 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메탄 1리터 연소시키려면 산소가 2리터 필요하거든? 맞니? 근데 공기 중에는 100리터 공기 가져오면 20리터 들어있대. 들어봐. 자, 공기 중에 산소는 20리터 들어있다? 내가 2리터 필요하다? 공기 몇 리터 필요하니? 깜짝이야. 못 구하는 줄 알고 놀래다 방금 전에. 자, 100리터 속에 20리터 들어있으면 10리터 안에 2리터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필요한 공기가 10리터지. 근데 이게 메탄 1리터 태울 때 10리터 필요했지? 그럼 메탄 태우려면 공기가 몇 배 필요해? 10배. 그게 답이야. 요거였어요. 사실. 알겠습니까? 이해돼?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혹시 지는 되게 쉽게 푸는 것 같은데 난 좀 어려운데? 한번 요거 풀이 과정 적어 놓은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요. 또 안 되면 나한테 가져와서 질문하세요. 내가 알려줄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까지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패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훌륭해. 이것도 되게 어려웠어 사실은. 그래서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바로 소위 말해서 뭐야? 자, 들어봐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죠? 요게 바로 이론 공기량. 알겠습니까? 뭔가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 알겠어요? 그리고 이 공기량에 항상 얼마? 이 공기의 그 21% 맞습니까? 100분의 21이야. 맞습니까? 그 21%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론 산소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개념으로 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한번 연습을 해놓으세요. 향후 얼마 안에는 나와요. 저는 얼마 안에가 아니라 이번 시험만 볼 건데, 이번 시험 안 나오면 다행인 거고, 다음에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연소 반응식도 기왕 나온 김에 하나만 연습하고 이제 여긴 더 이상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요번에 나왔던 거 한번 해줄게. 이번에 나왔던 게 참 이거는 이렇게 예상했던 그대로 됐죠. 여러분들 거기 내가 기출문제라고 모아놓은 게 두 개가 있어요. 2012년도 전북 문제랑 그 2015년도 간부부생 문제였거든. 요 내용이 그대로 요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 시험은 정말 쉬웠던 거야. 뭐냐면 프로판의 연소였거든요. 자, 한번 볼게. 자, 여러분들 이제 연습이야, 마지막. 자, 보세요. 프로판을 완전 연소합니다. 자, 프로판을 완전 연소하면 내가 어디까지는 하라 그랬지? 프로판 완전 연소면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빨리 좀 해볼게요. 연습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야. 탄소 몇 개? 3개. 자,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 얼마 쓴다고? 자, 3 이렇게 쓰는 거였어. 맞죠? 자, 여기 몇 개 있어요? 8개. 자, 그럼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없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다 4를 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를 이제 건드릴 거라 그랬어요. 맞죠? 해볼게요. 이렇게 곱했더니 산소가 토탈 2, 3은 6.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렇게 곱했더니 산소가 4, 1은 4. 토탈 몇 개지? 10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2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를 곱해줘라? 자, 5를 곱해주면 끝.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1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 자, 프로판 내가 1세제곱미터를 연소를 시킬 거야. 그때 필요한 산소는 몇 세제곱미터야?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딱 얼마입니까 답이? 5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참 좋죠. 이건 계산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나온 거야. 우리 애들 뭐 대박 났었죠 이게. 참고로 내가 가르쳤던 애들은 95점 정도 나왔어요. 보통 소방학개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왜 95점일까요? 나중에 하나가 뭐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관한 내용? 연소 반응식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5페이지 아래 보면 연소 불꽃 색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단순함기를 할 거야. 단순함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중요하면 그냥 건너뛸라 그랬어. 근데 설비계산 문제에도 가끔 얘가 나와. 그리고 소방학교 교재에도 얘가 있어, 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혹시 교수님들이 낼 때 요것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내가 고민을 해봤어. 어떻게 고민했냐면, 이거를 다른 교수님처럼 뭐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암적, 휘, 황, 백, 뭐 이런 거 있지? 그렇게 알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나도 공부를 해봐서 알거든?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밑에 있는 숫자까지 매치시키면 도저히 얘는 암기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암기했으면 훌륭한 거고, 그 방식으로 훌륭했으면 한 건데, 이 내가 앞머리 따는 암기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압니까? 해봤거든? 한국사 같은 것도 앞머리 따지 않냐?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버리는 순간에 딱 자, 불꽃 빠른 색깔 뭐지?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러고 있으면 망하죠. 그러니까 한참 해놓고 뭐 앞머리 다 따서 외웠어. 나중에 관계복귀도 할 거야. 무슨 막 손우핀, 유유, 막 소경소피 하는데 이게 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외웠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 잘 안 해. 그럼 얘는 어떻게 외우게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내가 좀 설명할 때 고생을 하자. 내가 설명할 때 고생을 하자. 뭔 소리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들 얘를 이미지화만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미지화를 시키는데 내가 절대 여러분들 비과학적으로 설명 안 해요. 알겠어요? 자, 들어봐봐. 들어봅시다. 잠깐 요걸 좀 지우고 가야 돼. 요건 좀 지울게요. 별로 안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거 좀 잠깐 지우고. 자, 비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가시광선에 빨주노초 파남보. 그걸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제 색깔이 쭉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그제? 근데 이렇게 색깔이 나눠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색깔이 나눠지는 데는 이 빛들이 뭐가 달라? 파장이 달라요. 파장. 듣기만 하세요, 편하게. 근데 그거 여러분들 원하지 않아. 파장이라는 게 다르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색깔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얘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요. 색깔에 따라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있잖아, 그제? 빨강색보다 좀 더 바깥에 있는 애가 있다?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할 것 같아? 힌트?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 그럼 내가 할게요. 자,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알겠습니까? 적외선. 자, 그리고 빨주, 노초, 파남, 보 그랬죠? 이 보라색이 그거 아니야? 여러분, 보라색이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퍼플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바이올렛이라고 해요. 바이올렛을 넘어가 초바이올렛이에요. 그치?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요. UV 하면 뭐가 딱 떠오르니? 자외선. 알겠습니까? 자, 물어볼게. 빨강색 옆에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옆에 자외선이 있다? 자, 내가 너네한테 빛을 쏠 거야. 너네 자외선 맞을래? 적외선 맞을래? 자외선을 맞는다는 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야. 자외선을 오래 맞으면 그걸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 자외선 이거 써. 왜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여기 빨간불 요렇게 켜주지? 빨간불 요렇게 켜주지 않아요? 그게 뭐야? 그게 적외선 등이. 알겠습니까? 따끈따끈하면서 혈액순환 시켜주고 되게 좋아. 적외선 등. 알겠어? 근데 갑자기 의사가 여기다 자외선 등을 켜줘. 너 나중에 피부암 걸려. 알겠습니까? 자외선은 위험한 거야. 왜요? 에너지가 엄청 세서 위험해요. 알겠어요? 그럼 결론 나왔다. 빨강색은 에너지가 낮은 거야. 보라색, 빨주, 노초, 파남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결론 내릴게. 자, 빨강색이 제일 온도가 낮아요. 노란색 온도 높아요. 그리고 얘네들 다 합해놓으면 백색광이 되거든. 이 다 합했을 때 평균치는 또 노란색보다 높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밝아질수록 온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그래. 그렇게 밝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져. 그럼 우리가 화재 현장을 갖다 치자. 그럼 우리는 보통 화재 현장에서 무슨 색깔의 불빛을 많이 볼 것 같아? 빨강색이나 노란색 계열을 많이 발견해? 예를 들어 어느 집에 딱 갔는데 막 파란색 불꽃이 확 나오고 있다? 둘 중에 하나야. 도깨비 불이든지 아니면 운석이 떨어졌든지. 알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알겠어요? 보통은 붉은색 계열의 불꽃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불꽃의 색깔은요, 주로 적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애들 봐봐. 6개 중에서 5개가 적색 계열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쓰겠네. 자, 적 이렇게 갑니다. 이걸 내가 연구를 해봤어. 여러분들도 어떻게 머릿속에 박아줄지. 자, 근데 생각해봐.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지? 빨강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빨강색이 연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어. 그게 과학의 법칙이라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게 온도가 제일 낮고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을 거야. 그럼 여기는 빨강색이 어떨 것 같니? 진하겠지? 진한 걸 우리가 이제 다크 빨강색이야.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암적색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불꽃 색깔로 봐서는 암적색이 가장 온도가 낮은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보다 밝아지면 그냥 적색, 요거보다 밝아지면 밝을 휘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색? 휘적색. 알겠어요? 요 3개가 순수한 무슨 계열이야? 빨간색 계열이에요. 알겠습니까? 떡볶이로 따지면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뭐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니 뭔 소리인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암적, 적, 휘적인데 일로 갈수록 온도 높아진다고. 알겠습니까? 돼요? 자, 그러다가 너무 온도가 높아졌으면 이제 다른 잡색깔이 섞이기 시작하죠. 빨강색 위에 누가 있니? 주황색 위에 누가 있니?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섞이겠니? 황색이 섞이는 거라고. 맞습니까? 자, 황색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무슨 색깔 나온다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맞니?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은 이제 밝은 백색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느낌 잡혀요? 어떤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빨강색이 흐려지다가 노란색, 흰색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것만 이미지화 시키면 절대 안 까먹어요. 왜? 어차피 시험 문제는 몇 도냐 이걸 잘 안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로 나열하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지화만 시켜도 무조건 문제 풀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간부보생 문제 같은 데서는 그냥 이거를 숫자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좀 어렵겠다. 그래서 항상 지문에 뭘 집어넣니? 가장 높은 온도하고 가장 낮은 온도를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 정도를 외우는 건 여러분들 예의입니다. 예의.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 700도입니다. 가장 높은 온도 몇 도일까요? 1500도. 이거 2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요 2개 정도는 외우더라, 보통.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온도가 상승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요 적색 계열에서는 보통 150도씩 증가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700에서 150 증가하니까 얼마? 850이다. 자, 근데 좀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원래 150 증가하면 얼마니? 1000도가 정상이지.
근데 적색 계열은 절대로 1000도를 안 넘어. 그래서 조금 낮아. 조금 낮은 게 얼마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950입니다. 얼마라고? 950.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대로 여기다 다시 150 더해봐. 그럼 얼마? 1100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적색 계열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200도씩 올라가요. 1100에서 1300, 1300에서 1500. 어우, 이거 패턴이 좀 어려운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요거 어차피 너 외울 거지? 외워야 돼. 네가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외워도 되는 건 아니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봐봐. 적색 계열에서는 누가 더 온도가 높니? 휘적이 높지? 그럼 얘네는 둘 다 850 아니면 950 싸움이잖아. 그럼 휘적이 950이야. 자, 그 다음에 잡티가 섞여 있는 것 중에서는 누가 온도가 높니? 백색이 높지? 그럼 얘가 1300 가져가는 거야. 요거 가서 3번만 써보세요. 외워집니다. 아니, 안 되면 5번. 그거 안에는 외워지겠지, 알겠습니까? 아, 분명히 외웠죠. 나처럼 머리 나쁜 애도 외웠어. 이거 눈에 싹 들어온다니까? 참고로 이거 알려주고 나서 이게 헷갈려서 못 풀었다는 애도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가끔가다 이거 확인학습 내거든요? 짜증나. 이렇게 알려줬던 애들이 안 틀려. 여러분도 할 수 있어. 뭐? 복습만 했다면. 알겠습니까? 복습 안 해, 복습? 그날 배운 걸 그날 가서 다시 보는 학습활동인데 혹시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비밀인데 합격한 애들 다 그거 했대. 비밀이야.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관한 내용이야? 연소, 불꺼, 색상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뭐 자질구레한 내용들 얼추 마무리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도가 좀 빠르네? 좋다. 여러분들이 되게 이게 좀 집중도가 되게 높아서 그런지 내가 어제 울산 애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딱 수업이 끝났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걔들보다 지금 한 10분 정도 빠르네. 아이, 좋아. 자, 어쨌든. 그래서 아주 훌륭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6페이지로 넘어가면 연소 용어인데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연소 용어 이 3가지가 쪼르륵 등장하지?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거 시험에 출제도 됐었고 간부보생 문제에서도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내용을.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자, 들어봐봐. 여러분들이 일단 요걸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각각의 점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정의를 아는데 분명 이게 지금 어떤 법적 정의가 아니야. 분명히 말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 출제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이미지화를 시키세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런 어떤 말이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인화점이라는 거 이런 거야. 인화점은요, 네가 만약에 석유 같은 걸 가져와, 휘발유 같은 걸 바닥에 뿌린 다음에, 잘 보세요. 불을 댔어. 자, 불을 댔더니 불이 붙었네. 내가 불을 댔을 때 불이 붙는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지? 먼저 뭐가 됐든지 간에 불을 대야 돼. 그리고 그 불이 붙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인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설비계산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온 적 있다? 어떤 물질의 인화점이 영하 20도래. 어떤 물질의 인화점이 영하 20도래. 자, 그런데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40도야. 불 붙을까 안 붙을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자. 아니다. 어떤 물질이 영하 20, 그래, 맞네.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구나. 어떤 물질의 인화점이 영하 20도인데 얘를 영하 40도짜리 밖에다가 내놨어. 남극이야. 자, 그 상태에서 불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그 상태에서는 안 붙어. 왜? 일단 영하 20도가 인화점인 거야. 근데 얘를 밖에다 갖다 놨지. 그럼 밖에 온도가 영하 40도지? 그럼 얘도 어때? 밖에랑 온도가 똑같아져.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불을 붙이면 얘가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그때는 안 붙어. 근데 라이터 할 때, 라이터 대놓으면 어떻게 되니? 좀 있다가 쭉 얘가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다 영하 20도에 도달하면 그때 불이 붙는 거야. 그게 바로 뭐지? 라이터를 댔을 때 불이 붙는 온도, 이걸 뭐라고 해? 인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인화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압니까? 이 인화점이요, 여러분들 액체 가연물질이 있어. 인화성 액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석유야, 석유. 석유류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인화점이다. 시험 문제 실제 그렇게 물어봐. 액체 위험물질의 위험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체 물질 같은 경우에 얘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는 뭐 갖다가 구분합니까? 인화점 갖다 구분을 해요. 알겠습니까? 인화점을 가지고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이런 걸 구분한다고 그때 한번 등장을 할 건데 이 간부부생 문제가 나왔거든. 자꾸 그걸 발화점으로 바꿔놔. 그럼 틀린다고. 알겠습니까? 액체 위험물질은 뭐 갖다 나눈다고?
인화점 갖다 나누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걸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거야. 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지?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액체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인화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정의 자체는 뭐였죠? 점화원을 가했을 때 불이 붙는 온도를 인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각 물질의 인화점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뭐 교수님들은 이것도 문제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개된 문제에서 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비기사 책에 나와 있는 인화점 기준하고 소방학교에 나오는 또 인화점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 그럼 그게 틀렸다가 아니야.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실험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데이터 값이.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숫자 문제 딱 냈는데 누가 들고 가가지고 저 이거는 미국 나사 자료인데요 막 이러면 들고 왔어.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 안 돼. 이런 숫자 내는 거 굉장히 몸살려서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나 불안하면 나중에 외우세요. 한 3회 독점 하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쯤 외워놔. 그 시험 보고 나서 까먹어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화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자꾸 내는 문제가 서로 인화점이 크고 작은 순서로 나열하라. 요 문제는 가끔 내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좀 봐주시면 되냐면 이 중에서 인화점이 제일 낮은 애가 누구냐? 그 정도는 나와요. 알겠습니까? 디에틸 에테르입니다. 누구라고? 디에틸 에테르야. 디에틸 에테르가 1장 먹죠? 그 표에 있죠? 그 다음에 2장 먹는 애가 누구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휘발유는 왔다 갔다 합니다. 휘발유는 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 휘발유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탄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눈으로만 살짝 보세요. 이거 막 미친 듯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인화점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듣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인화점 다음에 요게 이제 간부고생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연소점이야, 연소점. 저 연소점은 뭐냐? 내가 발화점까지만 딱 설명하고 이제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가자. 자, 인화점은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했어. 불을 대자마자 불이 딱 붙었어. 그게 인화점이지. 자, 잘 봐. 근데 내가 불을 이렇게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 액체 물질의 온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 자, 그러다가 내가 불을 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한동안은 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꺼지겠지. 바로 그거죠. 불을 떼더라도 한동안은 타요. 그 한동안은 탈 때 그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연소점이라고 해. 자, 키워드는 두 가지다. 자, 내가 일단 라이터를 뗐어. 그런데도 얘가 5초 이상 타. 그때의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연소점입니다. 실제로 간부고생 문제도 연소점에 대한 정의가 뭐냐 물어봤는데 두 문장이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뭐? 점화원을 가하지 않았을 때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탑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온도를 뭐라고 해? 연소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파이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지? 연소점이다라는 거지. 나오네요. 뭐라고 돼 있어? 점화원을 제거한 후에도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소한다. 맞죠?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끝. 요거는 인화점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얘네가 한 10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인화점하고 연소점은 한 10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높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게 실제로 관찰할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할게. 그 다음에 발화점인데, 자, 발화점은 이거다. 발화점은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점화원을 가하지 않았을 때야. 뭐냐면 이런 거야. 난로지, 난로.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누가 그 옆에다 곰돌이 인형 하나 갖다 놨어. 좀 이따가 어떻게 돼? 막 곰돌이 인형이 뜨거워지겠지. 그러다 뭐가 두렵니? 불이 갑자기 확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왜? 그 불이 붙었어. 그럼 막 뭐라고 하겠어? 야, 여기다 곰돌이 인형 갖다 놓으니까 불 붙었잖아. 근데 친구가 물어봐. 야, 난로 옆에다가 난로에 댄 것도 아니고 옆에다 놔뒀다고 왜 불이 붙냐? 왜 불이 붙은 거야?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가, 잘 들으세요, 곰돌이 인형이 어떻게 됐지? 쌓였잖아. 그게 키워드라고. 알겠습니까? 점화원을 직접 가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뭐가? 열이 쌓여서, 자,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지? 열의 축적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 있지. 그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발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한번 물어볼게. 그럼 우리 눈에는 이 발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 저절로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난로 옆에다가 곰돌이 인형을 놨더니 곰돌이 인형이 저절로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왜? 불을 안 댔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그렇게 불을 대지 않았는데 불이 붙었을 때 온도 있지? 이걸 자연 발화라고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발화점의 정의는 자연 발화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 발화점.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불을 댔는데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거는 불을 댔다라고 하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인공적으로 불을 붙인 거라고, 맞니? 근데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유도라는 말을 붙여요. 내가 유도했다 이거지. 불 붙는 걸 유도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유도 발화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왜 구분할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발화점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불이 붙는 온도를 말하는 거야. 자연 발화점.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을 대서 불을 붙였어. 그럼 우리가 유도 발화라고 하지? 근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니? 내가 불을 붙여서 불이 붙는 온도? 아까 뭐라고 했지 그걸? 인화점이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인화점의 다른 이름이 유도 발화점이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근데 애들이 헷갈려. 왜? 이름 속에 발화점이란 말 들어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또 질문해. 아, 유도 발화점은 발화점 아닌가요? 그 입을 팍 쳐야 돼. 알겠습니까? 아, 왜 유도 발화점이 발화점이야? 발화점이잖아요. 그럼 자연 발화점은? 자연 발화점은? 그것도 발화점이네요. 그럼 차이가 뭔데? 글자가 다르네요. 글자가 다른 게 아니라 결정적인 거잖아. 하나는 그냥 냅둬도 불이 붙는 게 발화점. 근데 하나는 날탈 됐잖아. 그러면 유도 발화점 이퀄 뭐가 되는 거야? 인화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인화점 옆에 뭐라고 써있니? 그래서 유도 발화점이라는 말이 거기 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차이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 한 템포만 좀 쉬었다 갈게요. 됐죠? 예,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